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최악의 여론조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 한 10년 이상 나와야 되는데 5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쉬워요. 예, 지금 뭐 혐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범죄, 아주 죄질이 나쁘죠.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법이 지금 적용된 법조항에 의하면요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늘 말이죠 형사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을 주관함에 있어서 오늘 허위범 특검팀에서 구형을 내렸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구형이지만 어쨌든 준엄한 구형량이 아닌가. 이틀 전인가요? 여러분들 드루킹은 이미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저희들이 보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구형 7년을 받은 드루킹 그리고 오늘 있을 김경수의 구형량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한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상의 둘의 공범관계 그리고 김경수 드루킹의 주범 이런 주범관계 이런 거로 비추어 봤을 때 구형량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왜 드루킹은 7년이고 김경수는 오히려 5년으로 적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기소 재판에 회부할 때 죄명이 다릅니다. 죄목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김경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업무방해,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함께 했다는 업무방해죄 포털에 대해서 이것은 같은 공범으로 함께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됐지만 드루킹의 경우에는 김경수에게 적용되지 않은 법조항이 들어간 게 있어요. 뭐냐면 노회찬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게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경수의 전 보좌관 한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뇌물 공여 또 뇌물을 준 이 혐의가 함께 적용이 됐기 때문에 드루킹은 구형 7년이 나왔지만 실상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업무방해죄 여기에 국한해서 본다 하면은 거의 같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김경수는 자신의 선의를 악용한 그런 드루킹에 대해서 원망하는 최후 변론을 펼쳤는데 선의? 근데 자기가 링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기사 링크를 보내서 그 기사에 뭐 선풀을 달아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악플을 달았고 다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대선 과정, 탄핵 과정,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루킹과 관련해서 공모 혐의가 너무너무 짙은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이 한 게 뭐 댓글 다는 게 아니라 추천 조작이었으니까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유죄로 될지 안 될지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재판의 결과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1월 25일 날 선고가 나와요. 1월 25일 날 각각 선고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구형량에 비추어 본다면 무죄가 나온다는 가능성을 점치는 국민들은 의외로 적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사법부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희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희정의 무죄 지금 항소심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상기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국민들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경수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드루킹과 범죄조직 경공모의 회원들은요. 일목요연하게 사실에 입각한 정황 증거를 그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나. 의외로 쉽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재판부가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은 이제 특검이 일방적으로 구형을 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허위범 특검팀에서 이 범죄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됩니다. 특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 그러니까 김경수를 얘기하죠. 선거 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했다. 이 사조직이라는 것은 범죄 조직이죠. 지금 경공모를 지칭하는 겁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해서
정치적 민의를 왜곡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거죠. 민의를 왜곡하는 데 있어 동참을 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한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그 공소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범죄의 중차대한 이 문제점 무슨 얘기냐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라져야 할 병폐다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회에 아주 악습이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수라는 사람은 경공모 접촉한 거에 대해서 범죄 조직을 접촉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떠밀려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김 지사가 선택한 사실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수혜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득을 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범죄 조직과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선거 공판만 남았는데 그렇죠. 선거에서 제대로 된 결정이 돼야지만이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그러지 않고 또 유야무야 넘기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일단 무죄가 나온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 나빠지겠죠. 그렇죠. 이거 이자들 뭐냐,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 그리고 유죄가 나왔을 경우는 사필 규정. 어디로 가든 정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예, 여론에도 아주 악영향을 줄 수뿐이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또 김경수 지지자들 또 문재인 지지자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요즘에 유행어가 말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이제 하도 그냥 고공행진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그렇죠.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런데요. 올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문재인 정권 지지율 올라갈 수 있겠어. 왜냐면 이제 지금 45%대도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중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중간 넘어설 수 있어. 이제 벌써 세상이 말 표현이 바뀐 거예요. 네. 그전에는 여러분들 하도 높으니까 지지율 내려갔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올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확연히 지금 달라졌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드루킹 범죄 조직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어느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시기가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에겐 예민한 시기였는지를 반증해주는 그러한 지금 그 특검팀의 발표를 한번 되뇌겨 보면은 2016년도 12월서부터 한 겁니다. 특검에서 이제 확인한 것만, 원래는 만남은 경공모 범죄 조직을 알게 된 건 그 이전이지만 이 범죄 행위를 딱 지목한 것은 2016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올해 2월 사이 2월 달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에 대해서 뉴스 기사만 약 8만 1623개, 8만 1623개. 이 중에서 김경수와 이 범죄 조직이 직접 관여한 것, 김경수가 관여한 것은 7만 6,083건, 약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할 때 댓글 기사 조작한 것을 8만 1,623개라고 허위범 특검팀이 공소 제기했는데 이 중에 약 90% 정도 되죠. 80%가 좀 넘을 거예요. 7만 6,083건이 김경수가 관여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경수가 이 범죄 조직과 이 범행을 저지른 기사는 7만 6,083건이 되었고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들과의 거래 약속은 지난해 있었던 올해 말이죠. 6월 13일 6.13 지방선거까지 약정이 돼 있었답니다.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 하기로 이렇게 약속, 그러니까 도와주기로 선거에 6.13 지선까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청와대에서 김경수 측에서는 일본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거기에 뭐 이제 뭐 드루킹은 뭐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 이건 차치하고 일단 제안한 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혐의 내용을 공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있어서 이 범죄, 이런 행위가 있어서 업무방해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신의 한수 10시 뉴스 가족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요. 업무방해죄, 댓글 조작, 이게 굉장히 우리는 체감하는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아주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정치권에서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경구 얘기는 뭐냐면, 자, 후자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업무 방해, 이 댓글 조작보다 체감하기에는 죄질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 도지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김경수 입장에서는 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자기 일신상에는 직격탄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받으면 벌금이요. 받으면 이 도지사직을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업무방해죄 이런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추로 인해서 형을 받을 때는요,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돼요. 금고 이상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자의 이 공직선거법, 선거법이 더 엄중하다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본다면 지금 2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이 많이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가 언젠가 말했지만 경남도지사직은 보궐선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빨리빨리 끝나서 말이죠. 그런 그 보궐선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질질 끌겠죠. 1심 유죄 받으면 이래저래 끌고 뭐 저래 끌고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 정권 있으니까 계속 놔두면서 거의 뭐 도지사직 유지하고 이제 말기쯤 돼서야 이제 재판 선고가 나올 텐데. 아휴, 참. 그래도 1심 빨리 끝났으니까 김경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초조할 거예요. 네, 1월 25일 날 1심 선고를 하는 이후에도 여러분들 그 사법부나 모든 그 재판부가 매년 2월 달 되면 인사이동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달 사건 인지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벌써 한 달이 또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1월 25일 날 일단은 1심은 마무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신 대표님 얘기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럼 검찰이 항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 사건은 2심 3심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봐지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드루킹이 참 개그맨 같은 아주 김재동 같은 그러한 멘트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드루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의 배신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현 정부의 배신을 당했는데 또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병 주고 약 준다. 또 하나 우리가 굳이 격언을 얘기하자면 고양이 쥐 생각한다 뭐 이런 건데요. 뭐냐면 이 방치한 이러한 댓글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방치한 포털 사이트 포털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이거 참 이거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이걸 지적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드루킹이. 예? 드루킹이 자기가 무슨 순간 말이죠. 분명히 댓글 조작의 범죄 용의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데 포털을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규탄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포털 이렇게 댓글 조작하게끔 방치한 책임이 있다. 맞거든요. 우리도 그 얘기를 그렇죠. 했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면은 충실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드루킹이 말이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얘기했어요. 저희처럼. 뭐라 그랬냐면 법으로 제정해라 빨리.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거 중요한 얘기일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드루킹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법이 없다라는 부분 하나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와 공모 관계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선 기간, 탄핵 기간에 왜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놔뒀겠느냐. 정권과 뭔가 내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드루킹이 주동자가 돼서 경공모라는 여론 조작의 범죄 조직을 이끌었던 수뇌부가 재판부에서 자기가 할 때는 할 거고 자기 이제 붙잡혔잖아요. 이제 또 할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털 너희들 사실 솔직히 보면은 너희들이 안전장치를 게을리한 거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또 정권에다가는 빨리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언론들도 얘기가 범죄 조직의 수뇌부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아프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려놓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말이죠. 정부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난센스가 아니냐. 병 주고 약 줬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심지어서 이 드루킹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노회찬 자살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노회찬 자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은근 보면요.
재미난 사람이에요. 네, 재판을 받으면서도 뭐 심지어 말이죠. 아주 대놓고 자기로가 이런 범죄 행위를 벌림으로써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과 그렇죠. 김경수였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업무방해죄는 그렇게 맞아요. 그 형량이 많지가 않아요. 업무방해죄는 작죠. 작아요. 그리고 그 신 대표 그 과거에 우리 처음 이 보도 내보낼 때도 초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유예나 그렇죠. 벌금 되는 아이고, 사안이거든요. 업무방해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요. 구속까지 될 사안도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파장, 우리 사회적 파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드루킹이 말이죠. 구형 7년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고 또 함께 공범으로 붙잡혀서 재판받는 그 김경수는 말이죠.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러고, 과연 이것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낼런지 1월 25일 날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다. 1월 25일 긴장됩니다. 맞습니다. 예, 뭔가 큰 상황이 도출될 그렇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결과가 어떻게 네. 나오든. 아주 그 김경수는 어떻게 보면은 수렁에 빠진 거다. 늪에 그렇죠.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우리가 면면이 보면은 김경수보다도 문재인이 또 진퇴양난이다.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한국당에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그 31일 날 소집을 하죠. 네. 바로 김태우 수사관의 그 감찰, 민간인 사찰 목록, 이게 이제 폭로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운영위에서 문재인이 지금 조국을 출석시킨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네. 지금 운영위가 소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결국에는 말이죠. 궁지에 몰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해질 수 있는 사실이 나온 게 뭐냐면, 한국당이 말이죠. 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요.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전면전인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요. 섬뜩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특별감찰반에 대한 청와대 감찰반에 대한 특감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당의 진상조사단이 결성됐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31일 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 운영위원회 소속위원들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면 교체한다는 거예요. 전면 교체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면 교체하냐면 이 진상조사위원들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의원들로 운영위 소속위원을 싹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이거 전투태세예요. 어느 정도면 아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당에 이번에 그 특감반 진상조사단 이 명부가 나왔어요. 명부가 나왔는데 우선 그 전에 한국당이 임종석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그 다음에 이인걸 특감반장이라든가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 또 더 나가서 조국 민정수석에게는요 직권남용죄로 지금 고발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전면전을 선포하는데, 그럼 진상조사단 명단을 좀 보면요, 검사 출신과 경찰 출신로 아주 언론인까지 아주 완전 부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속위원들 다 후퇴하라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 그리고 이 소속위원회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진상조사단 소속위원들을 다 그 자리도 그냥 전면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말이죠. 본래의 소속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 무조건 이거는 지금 특감반에 대한 의혹, 이 문제만 풀면 된다, 운영위는. 이렇게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김도욱 진상조사단 단장이, 이분 검사 출신이거든요. 김재경 검사 출신, 주광덕, 최교일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김용남 전 의원, 이번은 이제 현역은 아니지만 이분도 검사 출신.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또 다 포진했어요. 이만희, 이철규, 거기다 언론인들, 민경욱 의원을 포함해서. 네. 이거는 말이죠.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촉각 세우는 거예요. 너들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 운영위원회 기존에 있는 소속위원회에다가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몇 명을 교체하는 거는 봤어도 완전히 다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거 운영위원회 31일 날 하면은 분명히 이거 한쪽은 방패고 한쪽은 공격, 이거는 뻔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야권에서 한국당의 포지션이 이거는 완전히 한번 크게 붙어보자 이런 추세로 나오니까 집권 여당도 말이죠.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요.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역풍 불 거다. 뭐 박지원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박지원은 뭐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역풍 분다라고 얘기했지만 역풍은커녕 말이죠. 촛불 들고 일어나서 지금 탄핵까지 오고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풍 분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여론이 나빠요. 경제도 나쁘고 사회도 불안하고 말이죠. 남북관계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이 정부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역풍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역풍은 절대 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 지금 민노총도 떠난다, 20대도 떠난다, 다 떠나서 도와줄 세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뭐 탄핵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회의적이지만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투지 있게 내야 되고 지금 뭐 김태우 수사관 문제 또 기관에 대한 사찰 문제, 뭐 민간인 털기, 뭐 사생활 털기, 이거 독재 정권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연설문 하나 써줬다고 수정해줬다 쓴 것도 아니에요. 수정해줬다고 국정농단이라고 탄핵한 자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독재 국가입니다. 어떻게 일반인들 핸드폰 막 뺏어갖고 말이죠. 공무원들 그걸 갖다가 조사해서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하고 또 환경부는 있는 사람들 나가라고 말이죠. 압력 넣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게 지금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뭐 기타 기관들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거는 탄핵이 아니라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거 자기 자신들의 그 적자인 참여정부 인사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야권에서 여러분들 이거 야권은요 탄핵 얘기 함부로 하면은 역풍입니다. 이거야말로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노무현 때. 그런데 지금 역풍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지금 안 붑니다. 순풍 불 거예요. 순풍.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한국당에서 그 조심스럽다는 탄핵 얘기를요. 정권 불과 1년 8개월 만에 얘기를 나왔는데 국민들이 말이죠. 역풍이 아니라 수긍을 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 이게 나라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문재인 정권에서 탄핵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말이죠. 쉽지 않게. 근데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나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문재인이 답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 증거를 댔단 말이에요. 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날짜까지 거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MB 시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국무총리실 감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6년 전이죠. 이 사건과 아주 판박이 사건이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범위는 더 광활하다.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민간인 불법 사찰을 탄핵 사유가 된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야말로 범죄다. 이렇게 문재인이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현재 문재인이. 불과 6년 전에. 60년 전에도 아니고 6년 전에. 그래서 지금 그 잣대로, 그러니까 한국당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과거 6년 전에 문재인의 어록을 뒤져보니까 지금 무조건 탄핵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청와대가요. 근데 답변을 못해요.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누구도. 왜 이제 생각을 또 해내야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윤영찬이도 그렇고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민소통 비서관인데 소통할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그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이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상임 고문이었을 때 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날짜까지 얘기 안 해요. 2012년도 3월 30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총선 직전에 가진 언론 인터뷰였는데요. 그때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B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과거 자기가 비서실장일 때 과거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 이야기가 10번도 더 나왔다. 10번이 아니라 그냥 100번도 더 나야 되고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사안이면. 예, 문재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MB 때 문건 터졌을 때
그걸 그렇게 침소봉대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일 났다. 국무총리실 문건이 나왔다. 이거 과거 내가 비서실장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탄핵 얘기 10번도 더 나왔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집권당과 MB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변명할 게 없어지겠죠. 더 디테일하게 뭐냐면 이건 완전히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 행위다. 이렇게 문재인이 언론에 대고 얘기한 거예요. 2012년도 딱 6년 전에. 아니 자기가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말이죠. 또 자신들의 DNA는 뭐 사찰 DNA가 없다는 거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고 또 자신들이 시킨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 김태우 수사관은 미꾸라지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치매 걸렸다 일부에서 말이죠.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건 또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치매예요. 치매. 정치적 치매. 아니 자기가 얘기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까먹었으면 그게 치매죠. 6년 전 일 아닙니까? 6년 전 일. 그때 MB 정권에 사찰이 있었다. 그 조그만 사찰이 있었던 것 같고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당연히 탄핵이고 자기가 옷 벗고 내려와야죠. 그거 기억 못해요. 그럼 치매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은 정치적 치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이거야말로 이제 역풍이죠. 지가 한 얘기,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한 얘기 6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그대로 나열해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공이 이걸 넘겼어요. 이게 문재인 씨가 말하는 탄핵 사유가 절대적으로 되고 탄핵의 맞아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이번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요 라고 지금 던진 거예요. 카드를. 청와대에서는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고 못하죠. 예, 문재인은 지금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죠. 이제 2012년도 3월 달에 내가 그 말 했냐? 그러면서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찾아보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정무수석도 있고 그러니까 뭐 찾아보고 하겠죠. 근데 찾아보나 안 찾아보나 간단해요. 공영방송에다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니까 자료가 다 있거든요. 자료가 다 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도 다 있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탄핵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에서 만들어서 내 탄핵 얘기를 굳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이 과거에 한 얘기를 꺼내보니까 문재인 말대로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꼭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냥 탄핵을 받든가 아니면 하야 성명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 공인으로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런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번 정권이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국정농단 적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요. 지금 몇 년도 아니고 1년 8개월 만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정농단죄 있죠. 적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댓글 공작 들어가 있죠. 박근혜 정권, MB 정권 때 적용한 게 그대로 이 사람들 다 있어요. 민간인 사찰한 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또 청와대 국정원과 같은 또 여기는 말이죠. 특감반과 같은 조직을 이용해 갖고 민간인을 철저히 사찰했죠. 이거 뭐 판박이라는 말이 맞네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이거 판박이 맞네요. 근데 이 판박이를 떠나서 이거 더 저질이에요. 더 범위가 더 더 크죠. 저질이에요. 예. 더 예. 저질. 뭐 공무원들 핸드폰 뺏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네.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렇죠. 그리고 사퇴시키려고 압력 놓고 조직적으로 그 해요. 자리에 자신들 사람 다 박아놓고 말이죠. 넣었죠. 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하고 블랙리스트 쓰고. 예 그리고 민간인 사찰, 언론인 사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업인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치인 사찰 그것도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사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문재인은 옷을 벗어도 10번도 더 벗어야 되고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내려와야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온다 그러면 저번처럼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함께 가서 청와대 담벼락 때려 부시고 문재인 멱살 잡아서 패대기 쳐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 왜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이 그 해체됐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해경을 해체시키죠. 그리고 그 위상을 격화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경청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환경부, 대한민국에 있는 이 환경부 있죠.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환경부가 말이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흔히 말하는 캠고도라고 하죠. 캠프, 문재인 캠프라든가 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든가 코드 인사를 꼽기 위해서 어떤 수작을 부렸냐면요. 명단을 몰래 적어가지고요. 장차관은 물론 모른다고 지금 모르세요 하지만 일부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 문건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싹 적어가지고요. 뒤로 청와대에 있는 특감반에다 주는 거예요. 얘들을 좀 감찰하고 얘들을 트집거리 좀 잡아주십시오. 얘네들을 내쫓으면 우리 쪽 사람들 일자리가 몇 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 블랙리스트인데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과거 정권과 다른 것이 정말 한마디로 좀 전에 말한 대로 죄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저질이에요, 저질. 예. 어떻게 한때 한솥밥을 먹던 동료를 말이죠. 미우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지. 어떻게 여러분들 그 뒤집어 씌워갖고 말이죠. 예? 사람의 인격과 그 명예를 실추시켜갖고 내쫓냔 말이에요. 아주 저질이고 악질이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지금 환경부는 처음에 모르세였어요. 전혀 모른대요. 그런 문건. 근데 지금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잖아요. 다만 핑계를 서로 대요. 뭐라고? 특감반이 청와대가 우리한테 요청했다. 저 환경부가 그 목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다. 서로 이전투구.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권에게 적용한 그대로 아니면 그에 비슷하게만 적용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환경부라는 것은요 다 해체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이 상하리만큼 다 좌로 경도된 사람들이 다 폭진하고 있어요. 문제는 말이죠. 환경연대 뭐 다 해요. 그렇죠. 다. 근데 예. 중요한 건 요즘 태양광. 그러니까요. 태양광. 예. 지금 곳곳에 오염원을 만들고 있는 그럼요. 태양광, 중금속을 곳곳에 만들고 그렇죠.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게다가 심지어는 저수지에다가 또 강에다가 태양광을 깔겠다는 거 태양광 아닙니까? 깔아버리는 거죠. 근데 강에서 오르는 습기,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이 태양광을 녹슬게 하고 그렇죠. 거기서 중금속이 흘러서 강으로 들어가고 물고기를 먹는 그게 환경 잡아먹는 오염이에요. 또 물고기 또 사람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먹어도 중금속이 남으니까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건강에 위협을 줄 거란 말이죠. 이런 건 왜 아가리 닥치고 있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환경부 없애버려야 돼요. 네. 예, 원래 그리고 제가 환경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환경부 장관. 네. 환경부 단장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 예. 그래서 환경부 단장을 저 헷갈리네. 환경부 단장이 환경부 장관을 해서 아니요 부서를 없애야 돼요. 아니 네, 가서 제가 볼 때는. 자르는 일만 하시는 거지 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 다. 그러면 제가 갈 테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걸리니까 자를게요. 그렇게 하면 걸려요. 그런 건 불법 행위예요. 그냥 네. 가셔서 네. 그냥 자르면 돼요. 무조건 다 네, 지나가다 어깨치면 너 나가. 음. 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오줌 많이 싸면 나가. 정치 네, 밥 쉽죠. 많이 먹으면 나가. 맞아요. 네. 쉬워요. 안 나가면은 핸드폰 다 가져와. 다 뒤져갖고 너 누구누구랑 청와대로 뭐 했어. 넘기고. 너 나가. 예. 너 이거 보니까 어제 술집 갔어. 너 어제 누구 만났어. 너 와이프한테 잃어버릴 거야. 너 나가. 다 내보내고 그냥 공갈 협박이죠. 환경부 장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정말 오히려 그게 도움되는 더 거지. 쉬운 거죠. 제가 가가지고 다 휴대폰 뺏어서 여기 신의 한 수가 또 컴퓨터 잘하니까 포렌식 기법으로 넣어서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 뭐 은밀한 사진 뭐 이런 거 트집 잡아갖고 말이죠. 불어 뭐 해서 내쫓고. 근데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말이죠. 이건 정말 좀 잔인한 얘기예요. 신 대표 말대로 이건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이게 정부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질처럼 얘기했는데 그거와 유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면 어떡합니까? 저번 목요일날 방송에서 신 대표가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그 포렌식 기법이란 얘기 나오기 전에 뉴스는 어땠냐면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 중에 뭐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그랬을 때 신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언론에 유출할 부분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다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사생활 영역. 바로 그 이튿날 터진 게 이게 포렌식 기법으로 해서 말이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봐 갖고 말이죠. 일부 어떤 사람 하나는 말이죠. 해외로다가 말이죠. 발령당하고. 네?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지금 최첨단 21세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주 후진국형 이거 범죄. 과거에 전두환 시절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보다도 훨씬 심한 거예요. 맞아요. 예, 예. 훨씬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좌파 독재가 너무너무 심한데 중요한 건 그때는 그래도 일부분의 문제는 있었지만 경기도 좋고 나라가 안전했는데 경제는 예. 이제는 말이죠. 경제는 개판이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세대 간 갈등은 갈등대로 이게 대한민국이 진짜 완전히 엉망진창 개판 5분 전 나라가 돼서요. 미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분도 신의 한수 많이 보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서 어깨 피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 상태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말이죠. 국민들이 전두환 대통령이 연로하시지만 그래도 한 10년만 다시 통치해달라 이런 그 여러분들 그런 저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10년만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빙고 분실 왜 없앴냐 이거예요. 꼭 필요한 거라는 거지. 왜 이렇게 썩은 자들은 서빙고 분실에서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 감정이 이래요. 얼마나 그렇죠, 국민 감정이. 예, 국민 감정이 얼마나 이 죄질이 말이죠. 정말 악질적이면은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될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어디가 청와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말했지만 뭐 외교부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교부 다 그런 거 아시죠? 과기부, 외교부, 부서가 안 나오네. 참여정부, 과거정권. 뭐 등등의 말이죠. 어디 하나 아닌 게 온전한 데가 없어요. 온전한 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끝까지 뭐 지금 버텨내고는 있는데 버틴다고 보기에도 그냥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사실 궁여지택으로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말이죠. 정말 꺼내기 어려운 얘기인데 벌써부터 뭐 탄핵 용어가 등장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어떤 그 정부를 비난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계에서 어떤 트집을 잡는 탄핵 용어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핵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렇게 세세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의 과거 그 발언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당신이 말한 대로면 이거는 자동 탄핵이네요. 이런 거거든요. 아직 청와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탄핵해야 돼요. 예, 이건 쉽지 않은 문제지만 결국 저희들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서 탄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조기 대선 펼쳐서 예,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대한민국을 운영해야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와 이제 시 대표도 또 바빠지는데 문구는 바뀝니다. 이제는 탄핵 무효가 아니고요. 탄핵 인용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때는 뭐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문재인 뭐, 방패. 네, 방패. 그러니까 탄핵 무효라고 썼던 그 여러분들 그 지금도 각각 그 댁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도 뭐 매일 쓰서 끝에만 바꾸시면 돼요. 인용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지가 지금 몇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과거 발언으로 인한 지금의 현재 탄핵 얘기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얘기는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여러분들 예민한 건데 이게 지금 또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군복무 대체복무제, 네. 대체 군복무제 지금 잠정적으로 말이죠.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36개월로 대체 그러니까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한해서 말이죠. 36개월의 교정 시설에 투입된다. 교정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교도소, 구치소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곳으로 투입이 되는데 36개월. 지금 현재 육군의 현역병들의 그 군 복무 기간은 참고로 18개월인데요. 그거의 2배 36개월을 교정 시설에 투입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합숙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요. 2020년도 1월 달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약 1년 후에 시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잘했네요. 요건 잘했어요. 네. 교정시설 들어가면 교정시설에 있는 분들이 교도대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교도관. 교도관, 네. 교도관. 이분들은 거의 가치형을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직업이지만. 예, 직업이지만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데서 근무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아주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게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실행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36개월이 과하다. 뭐가 과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하다. 왜 우리가 굳이 현역 18개월인데 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양심적 병역 거부면 그냥 현역병들에 준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주장하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그 양심을 누가 그런 매길 수 주장까지 있어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군대 가기 싫어. 나는
어느 종교를 믿고 있어. 무기를 들 수 없어. 그 양심 누가 지금 그럼요. 점검할 수 있는 거야? 뭐 가슴을 뜯어서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자체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판장이 말이죠.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보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양심적이라는 그 범위 자체가 말이죠. 그건 형이사학적인 거고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양심적으로 했대는데 본인은 양심적으로 했대는데 아무리 비양심적으로 보인다 한들 본인이 양심적이라는데 그것을 뭐 여러분들 저울에다 달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합리적인 뭐 그 정황 증거 뭐 이런 걸 또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 종교에 언제부터 다녔냐, 뭐 또 매주 뭐 예배에 참석했냐, 출석표 뭐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것도 비양심적으로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비양심적,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자체가 합리적인 그 법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행이 2020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36개월로 됐다 하는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뉴스를 드리면 여러분들 경제, 대한민국 경제 지금 다 붕괴됐어요. 한마디로. 뭐 지금 정권에서 최저임금제 그리고 또 탄력적 그 근로시간제 이거 하면서 또 노사는 노사대로 아니 노동자는 노동자 사측은 사측대로 다 불만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총체적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겉돌고 있는 문제, 이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뭐 하나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이 정권이 계속해서 세금은 많이 건너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도 또 막 흑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흑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화학 제품 분야하고 최고 효자 상품인 반도체를 빼면은요. 반도체 빼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그대로 적자예요, 다. 그거는 아주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완전히 몰입돼 있다. 그 경상수지가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반도체 수출 우리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그 효자 상품인 이 반도체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보도가 지금 나오면서 말이죠. 7년 만에 최대 위기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 단가 자체가 하락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좋지 않죠. 이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 여러 가지 좀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하면서 채굴 장비들이 이제 덜 팔린다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핸드폰을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구형 핸드폰도 충분히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뭐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빼놓고 일반인들은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를 바꿀 필요가 없는 굳이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이제 아주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비트코인 하락도 엄청난 요인이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가다가 새로운 신기술, 4차 산업에 관련된 신기술, 뭐 지금 접는 핸드폰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게 되면 또 핸드폰을 바꿔야 되니까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분간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번 우리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삼성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 확보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떵떵 소리칠 상황이 아닌 거죠. 게다가 기업들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있고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년 경기 진짜 나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여러분들 뭐 3대 그 정유사 중에 하나인 두바이 기름,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그 유가가 말이죠.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유가는 그만큼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기름값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경제적 활동에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기업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말이죠.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그 산유국들의 그 배럴당 단가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뭐 미세하게 떨어지는 정도로 할까요? 거의 그냥 정체된 정도 수준. 예. 이런 것은 그냥 이해가 안 간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산유국에서 기름값을 낮췄는데 왜 대한민국은 내려가질 않느냐 이러는데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원유 단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명하게 공개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민간 단체에서 계속해서 시민 단체들에서 요구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죠. 건설 단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기에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가에는 세금이 말이죠.
엄청나게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세가 많아요. 예, 간접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해외에서는 말이죠. 두바이 우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수입하는 그쪽의 그 아랍에미레이트 유가도 말이죠. 굉장히 지금 떨어졌거든요. 대폭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만 안 내리냐? 기름값이 눈에 두드러지게 왜 안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러한 간접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그만큼 국민이 살기 힘들고요. 또 기업이 하기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기름이라는 건 모두 제조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속에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의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는 경제 활동에서의 그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무역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효자 상품 반도체가 지금 심각하다 하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또 일본 그 방위성이 말이죠. 계속해서 한국의 레이더 조준 영상을 공개까지 하면서 말이죠. 왜 우리에게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느냐 하면서 외교적으로 또 트집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김태우 수사관이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말이죠. 그 4강 외교 제일 중요하다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전문 외교력이 없대잖아요. 다 코드 인사로 심지어 말이죠. 운동권으로 막 배치하면서 이 외교력에서 지금 부재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까운 실예로 말이죠. 이 광개토 대왕이 대왕함 함대가 그 북한 표류 어선을 구한다고 가가지고 그 함대 위로 올라가는 초계기에 대해서 좀 레이더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사격하기 전에 그 레이더 이렇게 정조준하는 거 이게 이제 일본은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면서 이것을 외교 문제로 지금 비하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 일본 지일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설명하고 그냥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외교적도 지금 다 외교적도 그렇잖아요. 당당하면 그럼요.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이 무역과 경제 교류에 있어서 훨씬 더 일본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숨기고 있는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힘들어져요. 중국과의 무역도 그렇고 일본과의 교류도 그렇고 미국과의 교류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외톨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요.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석기를 갖다가 집어넣었지만 통진당을 해체시켰지만 그 잔존 세력들까지 다음 정권에서는요 싸그리 잡아들여서 대한민국을 정말 세탁기에 놓고 돌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견 좀 오해하시는 분들일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함대 광개토 대왕 함에서 볼 때 일본의 초계기가 함정 위로다가 저공 비행하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신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을 잘 설득하고 우리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그 지일파 외교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것을 트집을 잡으면서 국제 문제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의 정찰 업무, 정당한 정찰 업무에 대해서 위협을 가했다. 어디가 한국이 레이더를 해서 공격하기, 사격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이렇게 지금 비하시키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외교력이 부재하니까 말이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서 우리의 외교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죠. 적재적소의 외교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화로 충분히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지금 등장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요. 외치 내치가 지금 똑같이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9시 한경구의 시사창고 보니까 1000명씩 보고 있는데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한경구의 시사창고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토요일이구나. 오늘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이제 애국수찰팀이 하반기 하고 그러니까 상반기 이렇게 한 번씩 워크숍을 가는데 내일 저희들이 그 가평으로 송만기 군의원, 전 군의원이죠. 이분이 하는 그 펜션으로 워크숍을 가는데 신의 한수가 원체 바빠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올 수 있으면 저녁에 늦게 방송하고도 꼭 합류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사 산책을 말이죠. 그런 워크숍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또 신의 한수에서 또 저희 애국수찰팀 활동하면 신의 한수가 항상 와서 영상에 담아줬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모습, 유익한 모습 저희들이 연말을 보내면서 워크숍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또 이 좌파 종북 좌파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노인네가 하는 방송이 있죠. 예, 뭐 저는 뭐 어르신들을 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 노인네입니다. 예. 그런 노인네가 하는 방송에서 신의 한 수를 막 무단으로 찾아와서 꼴값을 떨길래 제가 응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걸 올리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그런 것도 잘랐대요. 지가 창피하니까. 어쨌건 말이죠, 여러분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런 뭐 허접대기를 갖고 저희가 겁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고발 예. 조치했나요? 변호사 상의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그 방송에 괜히 전화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50만입니다. 50만 신의 한 수 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후원금이라든가 일체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신의 한 수 자체적으로 하니까 50만 꼭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댓글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